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우한폐렴에 대비한 각자 도생.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일종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내용들, 저희 경험에 근거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을 실천함에 있어 전적으로 여러분 판단과 책임하에 하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특이 체질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를 시행하는 것에 있어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우한폐렴의 기세가 감염의학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선 이미 사르스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가지고는 100%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20세기 초 1억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는 스페인 독감 수준으로 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우한폐렴에 대해서 현대의학의 예방 주사가 없고요. 치료약도 없어요. 그 치료법이라고 한 건 증상을 가라앉혀주는 수준의 대증요법만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예방주사와 치료약이 나오겠지만 그때까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될 대로 되라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버티든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한폐렴에 걸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걸렸을 때 되도록이면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적인 검증이 된 어느 정도 된 방법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말하는 것일수록 어느 정도 과학적 검증이 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비타민 C, D 그리고 아연을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용량이 중요한데 비타민 C는 최소 3000mg 정도 섭취를 권합니다. 비타민 C 섭취로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분들을 위해서 에스터C 등의 제품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비타민 D는 유행기가 끝날 때까지 이제 성인 5000 IU를 복용하시고 어린이의 경우 최소 1000 IU 정도 복용을 권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약간 부족한 양인데요. 누구나 별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는 양이죠. 이보다 증량하시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논문 나온 거 보면요.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D 경우입니다. 하루에 12000 IU씩 장기 복용해도 별 문제 없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만 아직 학회들에 의해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겨울에 해가 짧고 햇볕을 쬐는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비타민 D 과량 섭취하기가 오히려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연의 경우 굴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연이 들어있는 영양제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아연으로 된 영양제를 약국에서 사서 먹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름이 아직도 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아연 제제를 드시든지 아니면 이제 굴을 드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굴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연 제제를 먹으니까 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외출 시 얇은 마스크라도 쓰시고요. 이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가족 중 감염자가 있으면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력이 좋아 안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분들도 환자 근처에 갈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 아니면요. 도수 없는 안경이라도 쓰시라고 권합니다. 비말이라고 하는 미세한 물방울입니다. 미세한 침 방울이죠. 애취 하면서 나온 미세한 방울. 눈의 각막을 통해서 전염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 외부에 다닐 때는 물휴지를 휴대해서 수시로 손을 닦으라고 권합니다. 화장실을 가면 이제 반드시 손을 닦는 게 좋아요. 화장실을 갖다 들리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닦는 게 좋아요.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지만 이게 번거로우시면 흐르는 수돗물에 두 손을 잠시라도 비비는 것 정도만 해도 감염률을 줄입니다. 손을 닦을 때는 손바닥과 손가락을 중점적으로 닦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손가락 끝의 세척이 제일 중요하며 손등은 그에 비해서는 덜 중요합니다. 넷째로 유행이 끝날 때까지 의사가 강력히 권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원 치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전염될 우려가 크죠. 다섯째, 생수등을 들고 다니며 가급적이면 자주 물을 조금이라도 들이키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밖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목구멍을 가글링해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글링에는 가글링을 위한 제품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로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말은 목행굼이라고 하죠. 이 정도가 적당하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어르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뱉어내는 거요. 여섯 번째, 가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폐가 지금 굉장히 이거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게 원래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검은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상황이 뭔지 대강 보이는 거죠. 어느 의사분의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 가래가 워낙 많이 생겨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의약품, 즉 처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담제의 경우는 여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각 의사의 몫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담에 도움이 되는 것들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담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쉽게 만드는 것에 있어요. 뭐 기침을 억제하거나 그런 것은 뭐 전염률을 줄이는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래를 폐에서 뱉어내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뭐 100% 증명된 건 아닙니다. 뭐 미국 쪽, 그러니까 북미 쪽 민간요법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계피, 식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애플 사이더 식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플 사이더라고 하는 건 사과술이에요. 사과술, 사과즙으로 만든 술인데 이걸 갖다 오래 놔두면 식초가 됩니다. 애플 사이더 비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짙은 꿀. 이게 캐나다 의사들 중에서는 이제 메밀꿀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호흡기 질환에 좋다고. 그리고 백리향, 사임이라고 하죠. 회향, 페널, 팔각, 아니스 등이 있습니다. 팔각은 이제 오향에 들어가는 향신료죠. 이외에 약국에 가서 일반 의약품 거담제 구입을 약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가래를 묽게 하면서 부작용이 없는 제품 구입을 해서 평소에 예방적 목적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 정도는 예방 목적으로 드시고 만약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시고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